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무역 협상을 완료한 일본의 상승세 니케이 지수는 심상치 않은 탄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한미 2+2 관세 협상이 하루 앞두고 또 캔슬이 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 시장이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기대감의 오전장에서는 또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다가 힘이 쫙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협상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이제 캔슬이 된 건데 오늘 전반적인 시장과 이 하락의 원인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미 일본에서 봤던 일본과 미국의 이제 깜짝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빠른 타결. 우리 원래 예상은 거의 뭐 이번 주 말, 뭐 다음 주까지 넘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참여연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타결 결정이 첫 번째로 나왔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시장에서 우려했던 20%가 넘어가거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한 15% 내에서 마무리되면서 일본 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럼 일본이 15%면 우리나라도 15%로 빨리 타결되겠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어서 일본 장 올라가는 거 보면서 우리도 이제 같이 올랐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베센트 장관이 뭐 요즘 바빠져. 우리가 봐도 그냥 엄청 바쁘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를 상대로. 뭐 심지어 연중까지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당연히 그런 일시적인 그 소위 미국 측의 그러한 어떤 사연 알지 못하는 사연 때문에 미뤄졌던 것 자체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 오늘도 많이 올랐죠. 어제도 많이 오르고 뭐 이렇게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면은 아마 이제 같은 수순으로 타결이 되고 나면 그렇게 급등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는데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건 좀 약간 욕심일 수도 있겠다. 이유는 이제 제가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딱 차트 보시면 그냥 확 감이 오실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는 보시면 연초 이후에 33.45% 올랐습니다. 이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 수익률을 내고 있는 거고요. 니케이는 불과 이 지난주 말까지만 해도 거의 보합, 연초에 오른 게 아무것도 없다가 답답했네요. 이틀 동안 오른 게 이제 거의 6.5%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올랐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올라야지라고 하면 이건 좀 너무 욕심을 내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 우리도 이제 당연히 아마 이 불확실성이 해결되고 나면 주가의 긍정적이고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일본 정도의 그러한 수익률 급등세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일 수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관세 협상 관련한 결과가 나오면 오르긴 오르겠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만큼의 상승 탄력을 좀 기대해보는 건 또 욕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세 감면을 조건으로 5,500억 달러를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라는 점에서 사실 지금 이렇게 베센트 장관이 물론 바쁘시긴 하지만 과연 한국의 어떤 카드를 원하길래 이렇게 또 협상을 밀당을 할까라는 또 목소리도 있긴 하거든요. 어떤 카드를 또 우리가 제시를 하면 만족을 할지 여부도 좀 궁금하고요. 전반적으로 일본의 협상 완료는 어떻게 또 평가를 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사실은 그 4월 2일에 그 미국의 일방적인 대규모 상호 관세를 보면서 다들 전 세계 붕괴했죠. 그리고 놀랐고 그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고 뭐 채권 시장 금리는 폭등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것이 트럼프의 귀신 같은 전략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누가 한번 세봤나 보더라고요. 트럼프가 관세 협상 관련된 조건을 바꾼 게 장마치 27번이나 바꿨다고 합니다. 와, 그 이후 4월 이후로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걸 쫓아가기 지금 버거웠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람들의 그러한 이제 걱정스러운 우려의 폭이 25%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15% 정도 일본에서의 관세 수준이 나온 것에 어찌 보면 지금 일본 시장을 보면 다들 만족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일본 관점에서 똑같은 걸 우리한테 돌이켜 본다면 트럼프가 요즘 표현으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소위 세뇌시킨다고 하는데 요즘 표현으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가 전 세계가 트럼프로부터 가스라이팅을 좀 당한 측면이 있는데 어느 나라든 15% 관세를 맞으면 미국한테 이롭고 나머지 나라한테는 불리한 겁니다. 사실은 이전에 비해서는. 다만 어쨌거나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다행스럽다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를 했죠.
양국 간에 가능하면 상호 이익이 되면 좋겠다. 그게 안 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번에 EU도 아마 15% 정도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일본도 15%라 얘기했고 우리도 그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적어도 우리 주변 경쟁국과의 그런 수출 경쟁에서는 불리한 위치에는 놓이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만족해야 되는 상황으로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다시금 반등을 주는 거는 상승의 연속성이 있는 측면인지,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본 증시의 상승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좀 불안합니다. 이게 주식시장은 당연히 당장의 그런 관세 타결에 이제 환호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같이 급등한 게 있습니다. 일본의 장기 금리가 똑같이 또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합권이지만 어제 사실은 많이 좀 올랐었고요. 그래서 적어도 일본의 주식시장은 이 상황을 환호하고 있지만 채권 시장은 걱정스럽게 좀 바라보고 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원래 그 이시바 그 총리가 이전까지 강경 발언을 했던 것에 있어서 생각보다 결과를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이시바 총리 자체가 이번에 과반 실패를 하면서 이거는 거의 그 자민당 역사상 55년도에 창당 이후에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 실패한 거는 이것이 7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놓고 보면은 소위 말한 이번에 파퓰리스트 정부라고 하는 그 정당이라고 하는 참정당이 상당히 급거 부상을 하면서 일본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걸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작년 7월에 우리가 봤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그런 상황 자체가 일본에서 다시금 좀 만들어지는 거. 결국은 엔화 강세로 가고 금리 급등하는 이 모습 자체가 전 세계 채권국인 일본으로 다시 전 세계 투자에 나가 있는 돈들이 환류되는 이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반기에 일본에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글로벌 축소 위험 이것은 꼭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금 작년과 같이 이제 일본으로 출발한 유동성 전반적인 전 세계 시장의 유동성 축소 현상이 다시 한번 일어날지 여부는 우리가 좀 긴장을 하면서 지켜볼 대목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우리 대표님이 월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엔화 하락과 연동되면서 지금 원화 가치도 1,36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국인의 매수도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도 미국과 협상 타결이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원화 강세 현상이 나오진 않을지 여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고요. 사실은 7월에 의외로 갑자기 연초 이후 시작되던 달러 약세, 그다음에 나머지 통화 강세 흐름이 7월에 역전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엔화발 아시아 통화의 약세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확실히 이 참여연 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어제부터는 엔화 강세, 그와 맞물려서 우리나라 통화, 대만 통화, 뭐 전반적으로는 좀 아시아 통화가 다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약달러의 최대 수혜는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이고 해외 자금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그 흐름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오늘 주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 외국인들은 오늘 또 상당히 폭도 다시 들어와 줬습니다. 그것 자체는 결국은 현재의 그러한 그 우리나라의 잠시 7월 한 달 동안의 약 원화 기조가 지속되지 아니라 보고 있는 거고 약달러 원화 강세의 큰 흐름 속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유입 환경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종목의 흐름도 한번 살펴볼까요? 워낙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한 만큼 오늘은 SK하이닉스, 어제는 장마감 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또 KB금융, 현대차가 연이어서 호실적을 또 발표를 했고 오늘 GDP도 0.6% 정도 반등을 하니 와, 내수와 소비 모두 관세 여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버텨주네라는 결론이 도출됐거든요. 자, 소비 쿠폰까지 본격 발행을 시작한 대한민국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같은 대형 성장주, 유통, 여행, 레저 같이 지금 다양한 sek터들에는 호재성 모멘텀이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우리는 선별해서 어떤 섹터를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우려, 트럼프 관세발 우려가 2분기 GDP 성장에서 보면은 다행스럽게 크게 악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 말씀 주신 대로 민간 소비, 정부 소비 다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수출도 상당히 수출과 수입 모두 다 증가를 많이 해줬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설비 투자 부분, 이 또 뭐 건설 부분, 투자 부분, 이 투자가 부진했다는 건 좀 아쉬운 대목이 분명히 있고요. 여기서 앞으로 하반기로 가면 관세는 좀 이연되는 경향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지금 3분기, 4분기로 할수록 오늘 현재타 실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관세 영향은 하반기에 좀 더 나타날 것 같다. 그러면 수출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조금 더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여기서 좀 안전한 거는 소위 수출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내수, 특히 이제 인바운드 된 내수주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호재가 있을 것 같다. 뭐 당장 우리가 봤지만 최근에 소위 캐대헌이라고 불려지는 소위 캐대현이요? 예, 그러니까 K-팝 데몬 헌터스, 네. 예, 캐대헌, 그 요즘에 겨울왕국을 능가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에 지금. 예, 그걸 보기 위해서라도 국내에 방한하는 사실은 관광객들이 하반기에 상당히 많이 들 가능성이 매우 그 높아지고 정도래요? 있습니다. 오, 그래서 네. 어쨌든 그것이 이제 사실 다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아웃바운드 쪽으로 내수주들이 상당히 큰 수혜를 상반기에 봤으면 뭐 식품 수출이나 이런 거 하반기에는 인바운드 쪽 이런 방한 관광객이나 이런 데를 상대로 하는 그러한 내수와 관련된 수혜주들을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K-팝 데몬 몬스터의 인기로 또 한국을 방문하려는 관광객 수도 늘어날 수 있으니 이제 인바운드 수요 급증에 따라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를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보죠.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